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서 42페이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부터 보죠. 재산세는 크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특히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는 과세 대상을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입문 과정이지만 이 대상 구분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또는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이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90%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분세 대상 구분은 자, 네모 박스 이렇게 세 지금 네모 박스로 좀 생각하면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과세량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연결.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토지분 구분이 100%가 아니라 90%라고 그랬죠. 시작이 그 의미가 자, 이 지금 자 그림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자, 이런 지금 자 그림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사람의 인체죠. 사람이죠. 아, 활용점정. 자, 눈을 좀 해놔야죠. 그래서 보면은 자, 손가락 보이죠. 그래서 자, 왼팔. 여러분 보시기에 왼팔, 오른팔, 몸통.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우리 자, 인체 생각하면서 자, 왼팔 분리과세 대상, 오른팔 종합 별도, 몸통 종합합산으로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만큼 왜 자, 우리 신체를 인체를 가지고 정리하면 이래야 구분이 쉬워지니까 제가 강의를 좀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시켜 봤는데 뭐 이 인체 구조를 가지고 오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이렇게 아마 여러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원래 가장 중요한 우리 자, 인체는 사람은 몸통이죠. 종합 합산이 기본인데 그러면 토지분세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해서 소유자별로 종합적으로 과세를 만든 대상입니다. 그런데 과세 형편을 감안해서 자, 이 몸통에서 이렇게 양손을 딱 뽑아냅니다. 양손으로 뽑아내서 왼손을 분리, 오른손을 별도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그 왼손, 오른손 빼낸 취지가 뭐냐? 왼손은 차등을 두어 부과하려고 만든 토지가 분리. 그 다음에 오른손은 과표의 효율성, 과세 표준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오른손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신체에서 기본이 몸통인데 양손을 딱 빼냈죠. 그러면은 양손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몸통이죠. 몸 흔들면. 자,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에서 제외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왼손을 차등해서 취지니까 이 차등은 자, 위쪽과 아래쪽이 있겠다. 그래서 토지 소유가 사유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땅은 높은 과세. 바람직한 땅은 낮은 과세로 차등을 부과하려고 만든 대상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높은 과세와 낮은 과세로서 그러면 낮은 건 추지를 가지고 있는 땅은 농지, 목장 용지, 그다음에 임야, 공장 용지, 이유가 있는 땅으로서 그럼 높은 과세 땅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래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로서 농지로서 목장 용지 임야로서 공장 용지 이의가 있는 땅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 과정할 때 농지라 할지라도 법령으로 정한 토지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 하나씩 구분해 가는데 자 인문과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는 왼손은 위쪽과 아래쪽 있죠. 그래서 위쪽은 두 땅밖에 없습니다. 이 표시가 뭐죠? 여러분한테 이랬죠. 자 왼손의 위쪽에는 두 땅, 골프장, 오락장 아래쪽에는 많죠?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 이의가 있는 토지가 왼손 아래쪽에 나은 것을 갖는 땅. 그럼 이제는 오른손은 효율성 제거로 만든 땅은 자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건물이죠. 자 그래서 건물의 부속 토지. 부속 토지로서 이 건물이 공장용 건축물과 자 영업용 상가 건축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가 별도. 그리고 별도 합산은 이의가 있는 토지가 있겠다. 오른손은 그래서 오른손은 기본이 건물이 있는 토지가 별도 합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왼손과 오른손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인데 대표적으로 나대지가 있죠. 나대지. 그래서 나대지가 종합 합산과세 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이와 같이 왼손, 오른손, 몸통 이 틀만 입문과정서도 잡아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한번 구분해 봤고 이제 자 과세 표준 봐보죠.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과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하고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명 토지분, 건축물, 주택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고바여 산정한 가액이 과표고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에서 토건주는 고박이가 있고 선항은 고박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토지건축물의 고박이 비율하고 주택의 고박이 비율이 다르죠. 토지건축물의 고발은 비율은 70%일 것이고 주택의 고발은 비율은 60%가 될 것이다. 그래서 70% 고반가액, 60% 고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인문에서는요. 이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고박이가 있더라. 60% 고바냐 70% 고바냐 이런 틀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제 세율로 한번 봐봅시다. 세율. 자 재산세 세율도 자 지방세에 해당이니까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 세율을 따릅니다. 표준 세율. 자 이 표준 세율의 중과 세율 뭐 탄력 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역시 핵심은 표준 세율이죠. 그래서 이 표준 세율에 있어서 자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해서 과표가 결정이 되니까 토지분의 표준 세율은 자 교재 칠판 봐보세요. 토지분의 표준 세율은 자
왼쪽에 지금 대상 구분해 놨죠? 자, 이 대상 토지의 구분에 따라서 세율이 구분해서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과세 세율, 종합산과세 세율로 구분이 돼서 자, 위쪽에는 높은 과세율을 가면 비례세율로서 4%짜리, 자, 낮은 과세인 농지목작 임야액가액에는 0.07%, 나머지 공장 이익에 있는 땅은 0.2%의 자,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 오른손 별도 합산세는 초과 누진세율로서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별도 합산은 0.2에서 0.5까지 자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나중에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암기틀이 있습니다. 별도 합산은 별 0.2, 0.4죠. 그래서 별 2, 4. 종합 합산은 0.2, 0.5죠. 총 2, 5. 그래서 별 2, 4, 총 2, 5. 이런 틀로서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세율에 이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4% 비례세율. 비례세율이 있고, 자,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비례세율은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외 주택에 대해서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포인트냐면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그 별장 외 주택의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지 4% 비례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게 포인트로서 아마 본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건데, 왜? 시험에 자주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 중과세율이 있는데, 중과세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장 신증설에 대한 자, 공장용 건축물은 5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자, 특히 재산세는 표준세율에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뭐가 더 포인트냐? 매년 부과된 지방세가 되니까 이 50%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는 것. 계속 적용이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50% 가감할 수 있는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을 한번 정리해 봤고, 자, 그런데 재산세 세금은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재산세 특징 중 하나가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는 것. 세부담 상한제. 이걸 저는 수업을 하면서 좀 잘난 척을 합니다. 세부담의 상한을 서큘레이트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작년에도 세금을 내 전세를 올해 또 내고 또 내년에 또 내겠죠. 왜? 소유하고 있으면. 그럴 때 작년에 했던 세금에서 올해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내라고 매년 내니까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죠. 이러니까 머리띠 둘러매고 아마 이럴 거예요. 깎아달라 이러니까 이러지 마라. 브레이크를 잡아준 제도를 세부담 상한제로서 재산세는 자, 해당 연도의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한 세액만 징수하면 이걸
150%가 세부담 상환율이 1.5배를 못 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율은 주택의 공시가에 따라 세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집이 3억 이하, 3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105kg가 브레이크를 잡고, 자 3억 초과 6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110kg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6억 초과한 집에 대해서는 130kg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은 세부담 상한은 150%인데 주택인 경우는 105%, 110%, 130%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인문관에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한 세법을 참으로 접하고 있는데 뭐 설명 들은 거 보면은 뭐 너무나 많다. 그리고 수치가 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되냐? 별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암기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반복해 가면서 숙지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인문에서는 기본이잖아요. 그랬을 때 개념이니까 이렇게 취득세든 재산세는 세율이 복잡한데 재산세의 세율은 물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그 물건의 세율과 또 세분 상한제라는 거 왜 매년 부과니까 이런 상한제라는 특징이 있거나 이런 걸 잡아놓고 기본소 과정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더 확실하게 잡아두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비과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재산세 역시도 자 비과세 적용이 있겠죠. 뭐 기본으로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은 부과하지 않죠서 일명 국가는 왔다다. 자, 이런 틀로 생각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럼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에 자, 부가징수가 나옵니다. 47페이지에 재산세 부가징수.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과세기일, 납세 의무 성립일은 개념을 뜻했지만 과세기일은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매일.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납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재산세 납기는 7월분 재산세가 있고 9월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 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산세 납기는 과세 대상 물건별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 건물분은 7월달. 물론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에 대해서도 7월달. 그런데 이 납기를 고려할 때 집은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에서 주택분 재산세는 7월달에 2분의 1, 9월달을 절반씩 두 번 내는 겁니다. 두 번 낸다고 해서 세금 계산하는 금액을 쪼개서 두 번 내는 거지 주택분의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내는 게 아니다. 주택분은 토지와 건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자,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구분하는데, 그런데 이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 내야 되는데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집입니다. 주택에 10만 원 이하. 그러면 10만 원 이하일 때
7월달, 9월달에 만약에 만 10만 원이면 5만 원씩 2번 보낸다면 그걸 우리가 수납 대행 경안에 우리가 납부를 할 때 우리 특히 어르신들은 다리도 아프잖아요. 관절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웃음소리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여러분 중에 재산세를 7월 달에 한 번 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은요, 주위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7월 달에 한 번 냈다는 것은 재산세, 자,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재산이 이렇게 뭐 집도 없는 사람도 많지만 그 집에 여러분의 지금 시가 표준에 즉 과세 표준에 따른 우리가 세액이 적기 때문에 7월 달에 한 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자산을 자랑해도 그렇지만은 너무 없다고 해도 왠지 좀 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 재산세를 7월 달에 한 번 내신 분은 그렇구나. 10만 원 이하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굳이 옆 사람한테 나 7월 달에 한 번 낸다? 그런 소리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좀 기억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입문이지만 기본서 때는 더 살붙여가면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에 그러면 징수방법. 징수방법은 보통 징수방법에 의한 겁니다. 곳을 발부해서 징수하죠. 그게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통시니까 우리가 지자체장이 세액을 직접 산정해서 자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징수에 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입문이지만 힘든 게 자 소액 징수 면제, 종이값이 아까우면 징수를 포기하는 소액 면제라든가 자, 재산세 납기하고 같은 세수다. 이걸 나란히 적어서 보는 병기세가 있고 재산세 탁 달라붙는 찐득이 부가세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분 좀 하면서 정리가 되죠. 그런데 지방세는 재산세로서 다른 지방세 없는 물납제도하고 분할납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지방세인데 이 물납과 분할납부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물납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물납을 시키는데 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도 자 다르지 않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도 포인트지만 관내가 더 포인트입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내 부동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이제 500만 원 초과입니다. 500만 원 초과.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지만 자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거든요. 구분하셔야겠죠. 그럴 때 분할납부는 나누는 의미가 되니까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자 45일 일명 45 45일 내 일부 세액을 나눠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눠낸 금액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을 1,0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50% 이하 금액을 나눠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반 이하. 그래서 이 납부세액의 금액에 따라서 분할납부 금액도 달라지는데 이런 거 우리 그냥 기본서 과정에서 구분하면서 제가
뭐 오이 소주나 뭐 오삼 불고기 아마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자 금액을 잡아드릴 겁니다. 하지만은 재산세라는 세금은 지방세로서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국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국세. 국세 하면은 과세권자가 국가인 세금이 국세가 되죠. 그래서 이 국세도 법체계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이 있고 해당 세법이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역시 인문과세는 영어가 포인트니까 국세도 국세기본법상의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 우리가 지방세 공부할 때 지방세 기본법상의 용어를 봤죠. 많이 용어가 유사하지만 국세 좀 차이가 몇 개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좀 정리하면서 국세기본법의 용어를 한번 봐보는데 뭐 가장 국세기본법상의 용어에 국세가 나오는데 국세가 13가지 국세가 있습니다. 13가지. 교수님은 숫자도 모른가 봐요. 뭔 숫자입니까? 했더니 아니 인문서에는 가로 12번까지인데 왜 13번이라고 합니까? 자, 그 말은 이유가 있죠. 국세는 13가지 국세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제지만은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하나로 해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세는 하나의 세금의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만 상속세 증여세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두 세금을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제가 12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가로 4번이죠. 4번에가 상속세고 증여세가 있잖아요. 국세는 13가지. 상속세고 증여세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 하나의 세금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돼. 그래서 이 국세 중에 우리 출제 범위가 되는 세금 하면은 소득세. 소득세 가장 핵심. 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핵심 세금으로 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출제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는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이름만 국세라는 걸 알면 되겠죠. 그래서 국세 용어. 자, 두 번째 세법이 나오죠. 지방세도 해봤지만 세법은 우리가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하지만 국세기본법상의 용어로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 종목을 줄여서 세목이라고 하죠. 세목, 국세 종목. 그래서 국세 종목과 세율, 국세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률과 국세 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처벌절차법,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 등을 세법이라고 한다. 지금 국세기본법상의 세법을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다음에 3번에 원천징수 하면은 지방세 특별징수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 4번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용어 대단히 중시했죠. 가산세 하면은 핵심 단어가 의무였죠. 그래서 자,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게 해요.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한 세액에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는데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에 가산금이 나오죠. 이 가산금은 우리가 체납의 의미였죠. 국세 기본법상인 가산금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세액에 더한 금액이 가산금. 자,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날 때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산금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6번에 체납처분비, 7번에 지방세, 8번에 공과금, 9번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역시 자, 세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와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징수를 포함하지 않죠. 다음에 13번에 과세 기간이 나온다. 특히 국세에 있어서는 기간과세, 국세가 많기 때문에 과세 기간 용어도 좀 정리해 필요한데 이때 과세 기간은 세금의 산출의 기초가 된 걸 과세 표준 그랬죠. 표준. 그래서 과세 기간이란 이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서 특히 소득세 과세계는 대단히 중요하죠. 소득세 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1년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 과세 표준 하면은 세액 직접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걸 과세 표준 신고서, 수정 신고서 나오죠. 다음에 17번에 법정 신고 기한이 나오죠. 그럼 법정 신고 기한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기간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과세 표준에 자, 제출할 기한을 법정 신고 기한으로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간에서 제출한 기한을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라든가 법정 신고 기한, 법정 시한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기본서 과정을 하면서 용어적으로 과세 기간, 법정 신고 기한 등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물론 지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세도 이런 정리해 나갈 때 이런 용어를 좀 잡고 있어야지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18번 우리가 자, 세무공무원이 나오죠.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 등을 또는 위임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있겠죠. 이를 세무공무원 하겠다. 19번째 정보통신망, 20번 전자신고, 그리고 또 전자납부도 있죠. 이런 경우는 통신망을 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는 정보통신체계를 통신망이라고 하죠. 정보통신 네트워크. 자,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뭐라고 했다? 전자신고. 통신망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을 전자납부라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방세 등 국세 등 간에 국세는 특히 여러 많이 들었죠. 뭐 홈택스 들어봤죠? 이래서
전자신고 납부 등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자신고 납부라고 하겠다. 자, 21번째 특수관계인이 나오는데, 특수관계는 본인과, 그러니까 특수에 있는 자를 의미하겠죠. 혈족, 친족들이 되는데, 지방서도 마찬가지로 영업했을 때, 하지만은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거. 본인도 왜? 본인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 혈족들이지만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것도 좀 기분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기본법상의 용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볼 수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자, 지방세, 등록, 면허세와 마찬가지로 좀 핵심 세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 기본을 좀 해야 할 세금으로서 이런 입문 과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념만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종합부동산세.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개념. 자, 보면은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 현재. 자,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에 대해서 자, 매년 부과하는 자, 국세. 자, 국세.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등을 위해서 매년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 과세 기준일 현재죠. 고액 부동산 보유한 자죠. 매년 부과하는 국세인데, 자, 매년 부과하면서 역시 과세도 재산세 같이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고, 이럴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왜? 종합부동산세니까 부동산 들겠죠. 그런데 종부세는 고액부동산에 자,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과세 대상자는 자, 3으로 표시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 할지라도 주택분 재산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명 주주, 토종, 토별이 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다? 부동산을 할지라도 주택분하고 토지분이 나오지, 건물분 재산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하니까 건물분 재산세도 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토지분하고 주택분에 대해서, 물론 주택분도 주택에는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만약 출제가 된다면 과세 대상 구분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럼 자, 이런 대상에서 다 부과하냐? 아니죠. 고액부동산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택분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 공시가격 6억 초과한 경우, 자, 토지분의 종합합산에 대해서는 5억 초과한 경우, 토지분의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개념과 더불어서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 당연히 보유세로서 정리가 돼야겠죠. 고액부동산을 꼭 염두에 두는 게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할 때 핵심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서 이 부가는 지방세로서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제도에 의한 국세가 되는데, 자, 이 부가과세 제도를 원칙이라고 했다. 원칙.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종합부동산세는 외외적으로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부가징수하는 부가고제는 국세에 해당이 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니까 이런 원칙과 이 예외를 구분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우리가 보유세로서 지방세 하면은 재산세, 보유세 하면은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보유세, 재산세, 국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항상 기본 틀은 잡아놓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개념을 가지고 좀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이래서 우리가 국세를 정리하면서 물론 국세의 가장 핵심은요,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 공략에서 기본을 많이 잡아드리겠지만은 국세 기본법상의 용어에 몇 가지 정리해봤죠. 그런 거하고의 지방세 차이점들, 과세 기간이라든가 법정 신고 기한 등 이런 정리하면서, 자, 종합부동산세의 개념은 고액 부동산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 국세가 된다는 것 틀 잡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양도세를 가지고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